네, 3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집이나 연구실이나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으실 텐데 괜히 제가 이런 얘기 꺼내가지고 근데 혹시나 좀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까봐 왜 자꾸 이렇게 뒤에 화면이 바뀌느냐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까봐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저기 제 2절 이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20이랑 고유어 표준어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때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표준어 규정 20이랑 고유어 표준어, 제20이랑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때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항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고 21항은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이 있는데요. 기역에 이제 가루약, 말약, 가루 말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 있는 한자어 대신에 그 가루약을 고유어로 삼은 가루약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지금 동그라미 계속 치고 계시죠? 이거 단수 표준어들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구들장, 방돌이 있는데 구들장을 이제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방돌에 방이 룸이 의외로 한자어라는 거 그전에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었죠. 그래가지고 방이 현재 저도 방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 방이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신 이제 구들장이 뭐냐면 그 구들장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멘트로 땅바닥을 평평하게 하죠. 옛날에 시멘트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땅바닥을 만들었을까요? 저 방바닥을 만들었을까요? 그 방바닥을 넓고 얇은 돌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처리한 다음에 그걸 방바닥으로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그거를 이제 방바닥을 평평하게 한다 한들 좀 뭐 허리가 베이고 뭐 좀 완전히 평평하진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옛날에는 불편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방바닥에 까는 넓고 얇은 돌, 그 돌 이름이 바로 구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돌 대신 구들장이란 말을 더 많이 쓰니까 그 고유어인 구들장을 고유어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품삭, 보행삭이 있는데 길품삭을 그거 뭐 통행료가 되겠죠. 그게 길품삭이 그게 되겠고 고유어가 저 표준어가 되겠고요. 까막눈, 맹눈, 까막눈이 바로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까막눈이 거의 없죠. 그런데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한자를 모르거나 미국 같은 데도 영어 로마자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까막눈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꽤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배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까막눈이 우리나라에서 뭐 0.00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 같으면 1%, 2%, 뭐 심하면 10%, 20%막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유네스코에서 그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상. 유네스코에서 정식으로 지정한 상이에요.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가장 1년 안에 가장 문맹을 많이 퇴치한 나라, 문맹을 많이 없앤 나라, 교육을 많이 시킨 나라, 그 나라한테 매년 주는 상이 그게 유네스코의 세종대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이 얼마나 한글을 잘 만들었으면 이게 뭐 우리가 뭐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게 세종대왕의 공원이 90%가 넘는다. 거의 세종대왕 개인의 창작물이다. 그거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만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만들었다는 게 거의 이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10,000원짜리에 새겨질 만한 그런 이제 훌륭한 일을 하신 거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인력 자원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인데요. 그 인력 자원이 훌륭하게 되기까지는 한글의 힘이 무척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좀 이렇게 뭐 직업이 안 좋거나 그런 사람들도 신문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 흔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나라는 까막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없는 나라다. 그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교육열과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되게 높은 한글 덕분에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맹눈 대신 까막눈 요거를 이제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꼭지 미역, 총각 미역이 있는데 그 미역이 여러분들은 이제 잘라진 거 이제 많이 드시죠. 그런데 옛날에 이제 말리지 않은 좀 덜 말린 그런 이제 꼭지까지 달려있는 그런 미역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 미역이 바로 꼭지 미역이 되겠습니다. 총각 미역 틀리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 시장가시 있는데
그 나뭇가시를 받게 됐습니다. 자, 나뭇가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뭐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뭐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아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게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는 나무를 함부로 베서는 안 되는 땅. 예, 그 땅이 바로 나뭇가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뭇갓 하니까 뭐 마치 이렇게 쓰는 갓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러실 텐데, 나뭇가시 뜻밖의 땅이라는 것,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이제 그린벨트와 같은 그런 개념의 땅이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늑다리와 노닥다리가 있는데 늑다리가 맞습니다. 노닥다리의 노자가 한자어죠. 옛날에 뭐 하하가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보고 막 늑다리라고 막 놀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박명수가 저보다 젊었어요. 저랑 젊었는데 하여간 아마 그때 그 박명수보다 지금 하하가 나이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참 나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여간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필요한 일 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또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껍 다지가 있고 두껍 창이 있는데요. 두껍 다지라고 하는 것은 붓 있죠? 붓에 뒤에 이제 뚜껑 열고 그 속에 이제 문익점이 목가시를 넣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붓에 뒤에 있는 뚜껑 있죠? 그 뚜껑의 이름이 바로 두껍 다지가 되겠습니다. 두껍 창, 요 창이 이제 그 한자어인데 두껍 창 대신 두껍 다지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떡암죽, 병암죽인데요. 떡암죽이 맞습니다. 떡암죽이라는 것은 그 백설기를 빻아서 순 죽을 떡암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른 가리, 건가리가 있는데요. 이 마른 가리는 이제 마른 논을 가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여간 논이, 물이 들어가 있는 논이 아니라 마른 논을 가는 일, 그게 마른 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른 빨래, 건빨래가 있는데 마른 빨래를 이제 표준어로 삼았고요. 마른 빨래라고 하는 것은 흙이 묻었을 때 그거 말려가지고 털어야, 그래야 이제 깨끗하게 되잖아요. 흙이 묻어있는 채로 빨래를 하면은 그 흙이 그냥 그대로 이제 묻어있는 채로 빨래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 흙이 묻었을 때 말려가지고 털어서, 그래서 이제 빨래를 하는 일을 마른 빨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찰떡, 반찰떡이 있는데 매찰떡을 이제 표준으로 삼았고요. 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에 마운틴, 산의 이제 고유어죠. 그래가지고 매라고 하기도 하고 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매찰떡이라고 하는 것은 맵쌀과 찹쌀을 이제 섞은 그런 시루떡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맵쌀은 이제 산에서 나는 이제 쌀인데 쌀 품종인데 얘네들은 좀 찰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찹쌀은 또 찰기가 있죠. 그래서 두 개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시루떡을 매찰떡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달나무와 배달나무가 있는데 박달나무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배달나무 대신요. 그 다음에 밥소라, 식소라가 있는데 밥소라, 큰 녹그릇, 을 얘기하는 밥소라를 식소라 대신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논과 사례답이 있는데, 사례논은 이제 뮤직이나 마름이 부쳐먹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거의 이제 쓰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쳐먹는 땅, 그런 거를, 게다가 묘직이나 마름, 이 사람들만 부쳐먹는 땅, 이런 거를 사례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전인데, 이것도 이제 묘직이나 마름이 부쳐먹는 논이 아니라 밭인 경우, 그거를 사례밭이라고 얘기하겠군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마가 있는데, 상말이 맞습니다. 이것도 빌려가지고 쓰는 말인데, 이거를 말 요즘 이제 쓰지도 않는, 거의 이제 그거는 승마할 때나, 그런데 이제 쓰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상말, 예전에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인 분들도 마차를 별로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구로공단 쪽에 살아가지고 마차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한테 심지어 물린 적도 있어요. 제가 말 귀엽다고 쓰다듬다 말이 여기로 확 깨물어가지고 그래서 물린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있었다는 게 마차가 있었다는 게 확실한데 하여간 좀 지역마다 각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마차 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구로공단에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그런 데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말 빌렸다면 아마 상말이 되었겠네요. 지금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환경에서 예, 자랐다는 걸 얘기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저는 다 마차 보고 자란 줄 알았어요. 자, 다음에 성냥과 화각이 있는데 성냥을 맡게 했습니다. 성냥 아시죠? 그 라이터 전에 예, 그렇게 불 붙이는 그 성냥. 예. 그다음 소슬무늬와 소슬무늬 있는데 요 무늬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무늬, 예, 그거를 소슬무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슬문, 무늬는 고유어고요. 그 문, 요거는 이제 한자어예요. 그런데 문 대신 무늬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소설 무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지다, 벽지다가 있는데 외지다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운파와 동파가 있는데 예, 운파를 표준어로 삼았고, 운파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도 파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없었을 때는 그냥 일단 심어 놓습니다. 겨울에 예, 죽든지 말든지 심어 놓으면은 이게 새파란 파가 나온 게 아니라 노란 파가 나온다고 그래요. 잘 자라지 못. 어쨌든 뭐 자라긴 자란대요. 그런데 노란 파가 나오는데 그 파 이름이 바로 운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 자라니까 동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운파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고유어인 운파를. 그 다음에 잎담배와 잎초가 있는데 잎담배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잔돈과 잔전이 있는데 잔돈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당수와 조당죽이 있는데 조당수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조당수라는 것은 이제 좁쌀을 쏜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조당수라고 한다네요. 다음에 죽대기와 피죽이 있는데 예, 죽대기를 이제 표준어로 삼았고 죽덕이도 비표준어다. 그러니까 이몸 역행동화를 인정한 죽대기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요 죽대기가 뭘까요? 뒤에 있는 피죽을 보시면 뭐 너희들 피죽도 못 먹었냐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그 피죽 때문에 앞에 있는 죽대기도 그 죽자 때문에 음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아니고요. 요게 땔감으로 쓰는 널조각을 죽대기라고 합니다. 땔감으로 쓰는 널조각이에요. 나무예요, 나무 조각. 예, 그래서 이걸 죽대기라고 부르고 죽덕이도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쓸 때 피죽은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저 먹는 음식으로서 피죽은 또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널조각으로 쓰일 때 피죽은 틀린 말이다. 그렇지만 피죽도 못 먹었냐라는 식으로 저 피로 만든 그 죽 그거, 예, 그 피는 이제 그겁니다. 저 곡식인데, 예, 그걸로 만든, 예, 그런 죽은, 예, 그거는 이제 표준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게다리와 목발이 있는데요. 예, 지게다리만 맞고요. 요 지게다리는 그 지게가 이렇게 A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이렇게 받치는 다리 있죠. 그 다리를 이제 지게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가리킬 때 목발은 틀린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리 다쳤을 때 이게 하고 다니는 그 목발 있죠. 예, 그거는 이제 표준어예요. 예, 그러니까 지게다리를 가리킬 때 목발만 비표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짐꾼과 부지꾼이 있는데 짐꾼이 맞고요. 그리고 꾼이라는 것, 일꾼, 짐꾼, 꾼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푼돈과 푼전이 있는데 예, 푼돈, 뭐 되게 작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푼돈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푼돈 할 때는 분이 아니라 푼이라고 그렇게 쓴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전도 틀리고 푼전도 틀리고요. 푼돈만 맞습니다. 전이 돈전자거든요. 그래서 한자어 된 돈이라는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흰말과 백말, 부루말이 있는데 예, 흰말을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도 맞게 했네요. 그렇지만 두 개를 섞은, 즉 고유어와 한자어를 섞은 한자어와 고유어를 섞은 백말은 비표준어다. 또 백말, 흰말을 또 부루말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나 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얘를 다 비표준어고요. 흰말, 예, 그 다음에 백마, 이렇게 아예 한자어로 한 백마나 아예 고유어란 흰말, 예, 요거 앞에 봉숭아와 봉선화, 요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죠. 예, 두 개 짬뽕은 안 된다. 백말은 안 된다라는 것 같이, 저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흰죽과 백죽이 있는데, 그 앞에 흰죽만, 예, 맞게 했습니다. 네, 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가루약, 말약이 있을 때, 예, 지금 고유어를 맞게 않는 거였죠. 가루약이 맞고요. 그 다음에 늑다리, 노닥다리, 늑다리가 맞습니다. 외지다, 벽지다, 외지다가 맞고요. 잔돈, 잔전, 잔돈이 맞습니다. 푼돈, 푼전, 푼돈이 맞고요. 그 다음에 푼돈이 맞고 짐꾼, 부지군, 짐꾼이 맞고요. 흰말, 백말, 백마 중에 1, 2, 3번으로 치면 1번, 3번이 맞고요. 둘 짬뽕 시킨 2번, 백말은 틀립니다. 흰말과 백마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흰죽과 백죽, 자, 고유어 맞게 하는 거였죠. 흰죽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어 규정 22항 보시겠습니다. 한자어 표준어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고유어 한자어가 있을 때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예들이 되겠습니다.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예를 보시면 개다리 소반과 개다리 밥상이 있네요. 여러분 이제 개다리 소반 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뭐 드라마나 여러분 집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좌식 생활을 하잖아요. 앉았을 때 차 한 잔 마시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개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조그만 이렇게 책상 같은 거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상 조그만 그 소반, 예, 걔가 이제 그 개다리 소반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차를 마시고 과일 같은 거 먹고요. 뭐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개다리 밥상보다는 개다리 소반, 밥 먹는 것보다는 좀 차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개다리 소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네요. 작은 탁자란 얘기죠. 작은 이제 작은 탁자.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개다리 소반, 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겸상과 맞상이 있는데, 예, 겸상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고봉밥, 높은 밥인데 고봉밥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고봉밥은 이게 밥에, 그러니까 저기 밥그릇에 가득 이렇게 더 넘치도록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쌓은 밥이 고봉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일꾼들, 예, 이렇게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많이 드시고 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거나 아니면은 그 제사상에서 그 조상들 밥 많이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쌓아놓는 그 밥을 높은 밥 대신 고봉밥에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벌과 헛벌인데 단벌 신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옷 한 벌만 계속 걸치고 있는 그런 신사를 단벌 신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단벌만 맡겨야 했습니다. 네, 마방집과 마바리 집이 있는데요. 마방집만 맡겨야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말을 빌려주는 그런 집이라고 하네요. 예, 렌트카처럼, 말을 많이 데려다 놓고, 갖다 놓고, 말을 빌려주는 그 집이 마방집, 뭐 요즘 이제 없어진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망스럽다, 면구스럽다, 민주스럽다는 말인데, 민망스럽다만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방꼬레와 고들꼬레가 있는데, 자, 이건 앞에, 고들장하고 같이 좀 봐야겠네요.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방돌 대신 구들장을 이제 표준어로 삼았는데, 요거는 이제 한자어인 방꼬레를 구들꼬레 대신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방꼬레는 뭐냐 하면, 구들장 밑에, 그러니까 구들장이 이제 요 방바닥 있잖아요. 방바닥 밑에 온돌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궁이에서 요렇게 불길이 나가게끔 방바닥 밑에 이렇게 불길이 나가게끔 길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길 이름이 그게 바로 방꼬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나 이런 게 쌓이면 또 재도 치워줘야 돼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구들장 밑에 방바닥 밑에 그렇게 불길이 나가도록 이렇게 길을 터놓은 그 길이 바로 방꼬레가 되겠습니다. 구들꼬레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항단지가 있고 뜸단지가 있는데 이거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부항단지만 맞습니다. 뒤에 보면 부항항아리도 나오거든요. 부항항아리도 틀리고 뜸단지도 틀리고 부항단지만 맞다는 것. 부항 뜨는 거 아시죠? 여기 등에 요거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 이렇게 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좀 약간 흔적이 남죠. 이렇게 부항 단지를 붙이면. 예, 그런데 약간 거기에 붙이는 부항을 뜨기 위해서 붙이는 단지를 부항단지라고 부르고 부항항아리 뜸단지 다 틀리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루에와 맨루에, 요 산루에만 맞고요. 그래서 이건 뭐 산에서 치는 맨누에 같은 거는 매가 이제 산의 고유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자어를 맞게 하는 그런 예가 되다 보니까 산누에만 맞게 하였습니다. 산줄기, 맥줄기, 산줄기만 맞고요. 맷발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수삼, 무삼, 수삼이 맞고요. 수삼은 뭐 물에서 자라는 삼이 아닙니다. 예, 물에서 자라는 인삼이 아니고요. 물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땅에선 무조건 삼은 인삼은 워낙 이제 인삼 한번 심으면 뭐 몇 년간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래요. 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삼이 참 양분 덩어리고 예,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물에서 자라는 삼이 아니고요. 요 수삼이라는 것은 원래 인삼을
말려가지고 팔아야 되죠. 그런데 말리지 않은 상태로 파는 그 삶을 수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에서 자라는 삶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도두개, 불도두개, 이거 심도두개가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양초나 아니면 등잔 같은 그런 심지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심지가 꼬부라지면 이게 불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지를 이렇게 펴주는 그런 기구들이 다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심도두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와 둥근파가 있는데 뭐 양파를 둥근파라고 부르기도 했나 봐요. 예, 양파만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질병, 어질머리, 예, 어질병만 맞고요. 그 두통, 뭐 어지러운 병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윤달과 군달이 있는데 윤달만 맞게 했습니다. 윤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거는 양력으로 세면 31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음력으로 세면 무조건 30일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일들 그런 거 다 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4년마다 달을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달을 하나 더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음력하고 양력이 우리 지구가 한번 태양을 공전할 때마다 그때 이제 1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력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달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달을 하나 더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제 양력하고 시간이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공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네 바퀴 이제 4년 동안 이제 도는 게 한 달을 더 더해야 음력은 그렇게 네 바퀴 도는 게 똑같아진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달 하나를 4년마다 달 하나를 더 지정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달이 바로 윤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달은 틀린 말이고 윤달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력세다, 장성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장력세다라는 말은 씩씩하고 굳세다라는 말이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석과 제돛이 있는데 요 제석 그러니까 유재석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 지낼 때 지내는 돗자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사 지낼 때 까는 돗자리, 요게 이제 제석인데 제돛 대신 제석만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총각무, 알무, 알타리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일 것 같습니다. 요 총각무예요. 그런데 요 총각무, 알타리무를 아직까지 쓰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에 가시면 아직까지 알타리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그렇게 파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거 벌써 30년도 더 전에 알타리무 틀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참 생명력이 유지가 돼요. 어쨌든 알타리무 틀리고요. 알무도 틀리고 총각무만 맞습니다. 여러분 총각김치 드셔본 적 있으시죠? 그거 이렇게 무가 이렇게 여기 무청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도 있고 무청이 있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요 부분을 총각이라고 하는 겁니까? 요 부분을 총각이라고 하는 겁니까? 흔히 여러분 이렇게 무 부분 요 부분을 총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총각에 남성이 이제 생식기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걸 이제 총각무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키득거리고 웃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총각이 아닙니다. 요게 총각이 아니고 요 부분이 총각이에요. 예. 총각이 뭐냐 하면 총은 이제 따은 머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은 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서 뿔같이 만든 그게 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처녀든 총각이든 다 따은 머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남자는 상투를 틀죠. 이제 총각을 없애버리고 상투를 틀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의 이름이 총각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따은 머리하고 비슷한 부분은 요게 아니죠. 요 부분이 따은 머리하고 비슷하죠. 무청 부분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총각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요 무 부분 때문에 총각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청 때문에 총각무라고 부른다는 것 요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알무, 알타리무 틀리고 총각무가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칫솔과 이솔이 있는데요. 칫솔 맞습니다. 치과할 때 치자죠. 이 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포수와 총댕이가 있는데, 총댕이란 말 거의 안 쓰죠. 포수. 그러니까 사냥하는 총 쏘는 사람들, 그분들 이제 포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개다리 소반과 개다리 밥상이 있는데, 우리 한자어 맞는 거를 표준어로 삼기로 했죠. 22항은. 그래서 개다리 소반 그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겸상과 맞상이 있는데 겸상을 맞게 하였고요. 고봉밥과 높은 밥이 있는데 고봉밥을 맞게 하였습니다. 단벌신사, 호벌신사, 단벌신사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총각무, 알타리무. 요게 가장 이제 요즘도 많이 틀리는 거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알타리무 틀리고 총각무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3절 보시겠습니다. 방언 보시면 표준어 교정 23항 방언 서울말 표준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제3절이 방언이잖아요. 표준어 교정 23항 같은 경우에는 방언과 표준어가 있을 때 방언이 힘을 얻어가지고 표준어와 이제 원래 서울말과 같은 수준이 돼서 서울말, 방언 모두 다 표준어로 삼은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즉 복수 표준어입니다. 24항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원래 서울말을 제쳐버리고 방언만 표준어로 삼은 예가 바로 24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항, 23항은 복수 표준어고 24항은 방언만 표준어로 삼은 단수 표준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23항에 멍게와 우렁생이가 있는데요. 멍게, 우렁생이 둘 다 표준어인데 자, 이 중에 여러분 멍게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 저기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멍게 팔거든요. 예, 저는 멍게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 멍게, 우렁생이 요 둘 중에 그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둘 중에 어떤 게 방언이었냐면 멍게가 방언이었어요. 우렁생이가 오히려 서울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렁생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죠. 멍게라고만 팔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렁생이를 사실 그 비표준어로 봐도 예, 뭐 무방한 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멍게, 우렁생이 둘 다 표준어로 예, 멍게는 방언이었고 우렁생이는 오히려 서울말이었는데 둘 다 표준어로 삼은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방개, 선두리. 자, 물방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선두리는 별로 못 들어보셨죠? 물방개가 방언이었어요. 선두리가 서울말이었는데 어쨌든 둘 다 표준으로 삼으면 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순, 어린순이 나오네요. 애순, 어린순 이거 둘 다 맞습니다. 애순이 오히려 애순이 시골말이었고 그 다음에 어린순이 서울말이었는데 둘 다 표준어로 삼았고요. 자, 이것과 함께 받으셔야 될 게 애벌레, 어린벌레예요. 예, 뒤에 이제 표준어 교정 25항인지 26항인지 나오는데 거기에 애벌레, 어린벌레는 애벌레만 맞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식물을 얘기할 때는 애순, 어린순 둘 다 맞게 했는데 벌레는 동물을 얘기할 때는 애벌레만 맞다는 것. 예,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멍게와 우렁생이 둘 다 맞고요. 예, 멍게가 오히려 방언이었다. 물방개, 선두리 둘 다 맞고 물방개가 방언이었습니다. 애순, 어린순 둘 다 맞고요. 애순이 방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보시면 애벌레와 어린벌레가 있는데 애벌레를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하고 순은 애순, 어린순 둘 다 맞는데 벌레는 애벌레만 맞다는 것, 어린벌레 틀리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어 교정 24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방언 표준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언과 그 서울말이 있었는데 방언이 힘을 얻어가지고 서울말은 비표준어가 오히려 돼버리고 방언을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23항 같은 경우는 복수 표준어고 24항은 단수 표준어니까 여기 좀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네요. 자, 예를 보시면 귀민머리와 균머리가 있는데요. 귀민머리, 요게 방언이었는데 요게 힘을 얻어가지고 요것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원래 서울말이던 균머리는 비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자, 귀민머리가 뭔지 아세요? 귀민머리 올리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귀민머리는 귀 밑에 내려오는 머리가 다 귀민머리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귀민머리가 많죠. 예, 그래서 귀민머리를 올렸다는 거는 옛날에 뭐 따은머리, 귀민머리가 있었으면 그거를 올리고 옛날에 쪽을 졌죠. 결혼을 하면.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귀민머리를 올리다라는 게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까문게다, 까무느다. 예, 까문게다. 예, 앞에 말이 맞고요. 예, 이게 사투리였는데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막상, 막이. 예, 막상 그런 일을 해보니 예, 막상이 사투리였어요. 근데 이게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빈대떡, 빈자떡. 빈대떡이 사투리였는데 이게 표준말이 되고 서울말이었던 빈자떡이 비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자, 생인손, 생손. 요거는 무슨 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손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병명입니다. 병의 이름을 생인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말은 이제 생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서울말이던 생한손을 제치고 생인손, 생손이라고 얘기하고요. 생인손이 뭐냐면 요게 그 손가락 끝이 이게 뭐 꼭 개구리 이렇게 손처럼 개구리 그 발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병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동그랗게 붙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예전에는 이제 인큐베이터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래가지고 막 땅바닥을 이제 막 긁다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태어나자마자 땅바닥 긁다 보니까 그냥 막 손에 이렇게 병균이 옮아가지고 동그랗게 되고 그런 게 또 이제 평생 가고 그러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참 옛날엔 참 비위생적이고 힘들었던 예, 그런 시절이었네요. 예, 좀 더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예, 많이 지나갔네요. 그러면 우리 13주차로 예, 뒤에 부분은 넘겨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간 저기 저 이제 목요일에 있는 그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화요일 7월 12일 13주차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